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둘째 주 개별 강의 두 번째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개별 수업 이제 공통 수업이 지금 그 3장의 수치적 기술 통계에서 우리가 그 중심위치 척도까지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우리도 잠깐 개별 수업을 하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 이 장에서 이제 좀 더 남아 있다고 한 박스 플랫을 그리는 내용까지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그리고 하기 전에 이제 공지를 잠깐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와이스에게 동영상을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 업로드하고 나서 재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급한 대로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해서 이제 그 주소를 두 개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재생이 한 군데가 안 되면 다른 곳에 있는 동영상으로 수업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죠. 우리 이제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우리는 지금 통계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첫날도 이야기를 했지만, 통계학은 이제 크게 다루는 분야가 자료를 정리 요약 기술하는 기술 통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거 가지고 큰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추론 통계가 있어요. 이제 이 추론 통계가 작은 거 가지고 큰 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반드시 어떤 것이 생기냐면 오차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차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분석하고, 그다음에 오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달하고 그 오차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이제 분야가 또 통계학의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빅데이터를 우리가 다루는 빅데이터 분야도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어쨌든 우리 수업에서는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기술 통계를 하고 있어요. 자료를 정리요약 기술을 하는데 뭐를 가지고 정리요약 기술을 하냐면, 표를 가지고 자료를 정리요약 기술하는 기술 통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로 자료를 정리요약 기술하는 기술 통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 이제 숫자를 이용하는 기술 통계가 있어요. 표를 가지고 자료를 정리요약 기술하는 방법에서는 우리가 도수분포표와 분할표가 있다는 것을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래프를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박스 플랫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스캐터 플랫 같은 경우에는 연관관계를, 상관관계를 분석을 할 때 스캐터 플랫이 굉장히 그리기 쉽지만, 그걸 한번 좀 그림으로 해서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스캐터 플랫을 좀 그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 차트하고 바 차트가 어떤 그 명목형 자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라면, 이제 나타내는 거라면, 히스토그램은 숫자형 자료를 가지고 나타내는 건데, 이런 자료들에는 외도나 혹은 시메트릭한 그런 대칭적인 그런 이제 대칭적이거나 혹은 한쪽으로 치우친 정도의 그래프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를 공부를 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래프를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 줄기입 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하니까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죠. 자, 이제 그래서 표를 이용하거나 그래프를 이용한 기술 통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숫자를 이용한 기술 통계에 들어와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우리가 숫자로 자료를 정리 요약 기술하는 목적에는 자료가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료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기도 하고요. 이 자료와 저 자료가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기도 해서 우리가 자료를 숫자로 요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중심위치 척도라고 불리우는 자료가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우리 이제 자료가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지는 를 나타내는 값은 평균, 미인이라고 불리는 평균과, 그 다음에 메디안이라고 불리는 중앙값과, 그 다음에 모드라고 불리는 최빈값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사실 이제 제가 지난 동영상에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그 수학이 이렇게 뭐랄까
개입돼 있는, 그러니까 수학의 약간 파생 과목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과목이 독립적인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독립적인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사실은 뭔가 빌드업해서 자꾸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통 과목에서 공통 강의에서 배우셨겠지만 평균하고 중앙값 이런 거는 굉장히 쉬운 개념이잖아요. 그렇지만 평균이 모수적인, 나중에 이제 굉장히 어렵진 않습니다. 어쨌든 조금 고급스러운 통계라고 할까요? 그런 고급스러운 통계의 모수적인 방법에 어떤 기초가 된다면 중앙값은 비모수적인 방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쉬운 내용이지만 우리가 잘 들어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공통 과목에서 다 배웠는데 이거를 다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평균에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모집단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표본을 뽑아서 이해를 하는 추론 통계도 나중에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집단에게도 평균이 있고 그 다음에 표본에게도 평균이 있는데, 모집단에게 있는 평균은 모평균이라 하고 표본에게 있는 평균은 표본평균이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여기 식을 보면 모평균은 뮤라고 불리는, 항상 이렇게 불려요. 이거는 완전 대명사 같은 거 이름이에요. 그래서 뮤는 별 말이 없어도 모평균이에요. 근데 표본 평균은 X바라는 용어를 항상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모집단에 있는 자료의 개수는 라지 n을 사용을 해요. 근데 표본 집단에 있는 자료의 개수는 스몰 n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평균이잖아요. 사실 평균이라는 게 그냥 자료를 다 더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쓰는 용어가 모평균은 뮤와 라지 n을 쓰고 표본 평균은 x바와 스몰 n을 쓴다. 이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이라는 것은 이상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제 제가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10명의 키를 재는데 뭐 대부분이 이제 뭐 170, 173, 175 뭐 이 정도인데 2m 30 이런 사람이 한 명 있으면은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데이터가 왜곡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평균은 다 좋아. 어떤 자료가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좋은 값이기는 하지만 이상치가 존재를 하면 영향을 많이 받아서 대표값으로 사용하기에 뭔가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공통 과목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수 분포표에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평균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사람은 170, 어떤 사람은 171, 어떤 사람은 160, 뭐 3 이런 식인데 그냥 세 개만 가지고 해보죠. 그래서 이걸 평균을 내려면 이걸 3으로 나누어주면 우리가 평균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데이터들을 도수 분포표로 만들었어요. 도수 분포표로 만들었으면 예를 들어 이제 키에 대한 도수 분포표인데, 예를 들어 149.5에서 154.5까지 한 명이 있고, 뭐 쭉 볼까요? 169.5에서 174.5까지 12명이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이 169.5에서 174.5 사이에 있는 사람이 170인지 우리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수 분포표로 나타냈을 때는 스페시픽한 데이터의 소실이 좀 존재를 하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는 평균을 어떻게 낼 것인가 하면 다음과 같이 낸다고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공통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계급의 개수를 보면 이게 이제 지금 얘는 이런 계급 이제 계급이 전체적으로 7개의 계급이 있는데, 계급의 도수는 여기에 있는 애들이 계급의 도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여기에 중앙값이 예를 들어 149.5에서 이건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159.5에서 164.5 사이가 14명이 있다고 하면은 스페시픽하게 몇 명이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중앙값이 14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공통 수업 시간에 배웠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각 계급의 중앙값, 여기 이제 첫 번째 계급의 중앙값에다가 도수 1을 곱하고 두 번째 계급의 중앙값에다가 도수 5를 곱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일곱 번째 계급의 중앙값에다가 도수 4를 곱해요.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는 애들이 다 더해진 거죠. 여기에다가 도수가 몇 개나 있는지를 나누어 주면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 하냐면 도수 분포표에서 표본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공통 수업 시간에 다 배웠겠지만 메디안이라고 불리는 중앙값은요, 자료를 오름차순 순서대로 정렬을 했을 때 몇 번째냐면은 2분의 n 더하기 1번째 크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메디안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수업을 수강을 했을 거니까 메디안은 5개의 숫자 요약, 5가지 숫자 요약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최소값이 있고 최대값이 있으면 중앙값이 존재를 할 거고요. 그래서 퍼스트 쿼타일, 세컨드 쿼타일 이렇게 존재를 할 건데 우리가 중앙값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2분의 n 더하기 1번째 자료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즉 가운데에 있는 자료를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x 첫 번째 데이터, x 두 번째 데이터 쭉 가서 x n 번째 데이터 이렇게 주어진다면은 x 번째로 치면 2분의 n 더하기 1 번째 데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앙값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위치에 그 중앙값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위치만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료의 개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그 홀수가 딱 이제 끝에서부터 이렇게 지워져 나가면은 2분의 n 더하기 1번째 관측값에 속한 그 값들이 존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주면 되지만 만약에 짝수계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 2분의 n 그러니까 그 x 2분의 n 더하기 1 번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자리에 있는 값이 우리의 그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다 들어봐서 알겠지만 지금 여기는 그 도수분표 상에서 우리가 그 중앙값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홀수인 경우에는 딱 그 중앙값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짝수인 경우에는 2분의 n 번째하고 2분의 n 더하기 1번째의 계급의 중앙값의 평균을 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요, 예를 4분위수랑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뒤에 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어떤 학생이 결석을 했어요. 어떤 학생은 이틀, 어떤 학생은 8일, 3일, 5일, 6일, 9일, 4일, 1일 막 이렇게 이제 결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평균을 계산을 하려면 평균은 이것들을 다 더해서 한 3, 4, 5, 7, 8, 8로 나누어 주면 4.751 동안 이제 학생들이 결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평균은 이렇고 중앙값은 어떻게 찾냐면은 이 값들을 순서대로 정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작은 게 1, 그 다음이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 6, 8, 9 이렇게 이제 정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8개야, 8개. 8개니까 지금 x 2분의 n 더하기 1번째 자리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x 2분의 8 더하기 1번째 자리로 계산해야 되니까 x 4.5번째 자리로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누가? 중앙값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4.5번째 자리라는 것은 얘가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네 번째고 그다음에 여기가 5번째니까 요 중간 자리인 거잖아요. 즉 네 번째하고 5번째의 중간에 있는 자리로서도 4.5번째. 근데 이 데이터로도 값으로도 4.5가 우리의 중앙값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빈값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평균이라는 거는 숫자를 내서 마치 무게중심 같은 개념이고 그다음에 중앙값이라는 거는 순서를 막 세워가지고 진짜 중간에 있는 것이 중앙값이잖아요. 근데 최빈값은 제일 많은 애들이 최빈값이에요. 그러니까 최빈값은 되게 여러 개 나올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좋아하는 색깔이야. 그러면은 이제 오렌지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5명이고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 3명, 흰색을 좋아하는 사람 2명 이런데 예를 들어 녹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5명이야. 그러면 최빈값이 이제 2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빈값의 경우에는 우리가 명목형 자료인 경우에 주로 많이 최빈값을 사용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과 같은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연세 옷가게의 점장이야. 연세 옷가게의 점장인데 우리
이제 그 우리 연세 옷가게는 엄청 옷이 잘 팔리는 거예요. 엄청 옷이 잘 팔려서 지난주에 되게 남성용 바지가 되게 많이 팔렸어. 남성용 바지가 되게 많이 팔렸는데 이제 지난주에 많이 팔렸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 팔려면 본사에다가 신청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지난주에 팔린 거를 쭉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 34 사이즈가 하나, 둘, 세 개로 제일 많이 팔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평균을 예를 들어 평균을 내요. 평균을 냈을 때 예를 들어 33.5야. 뭐 예를 들어 그러면 33.5짜리 본사에다가 신청을 할 때 34.5짜리 옷을 보내주세요 얘기를 하면 34.5짜리 옷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평균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제일 많이 팔린 것을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될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뭘 사용을 하냐면 최빈값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빈값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은 자료가 시메트릭하게 생겼어요. 시메트릭하게 생겼으면 평균은 이제 자료의 중심에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줄을 세워도 여기가 여기에 평균이라면 순서대로 줄을 세워도 여기가 중앙값이 될 거예요. 근데 최빈값도 제일 많은 것도 어디냐면은 여기가 되는 거겠죠, 자료가. 근데 이제 만약에 음의 외도를 가져요. 그래서 왼쪽으로 긴 꼬리를 가지게 되었다 생각을 해봐요. 음의 외도를 가진 경우에는 자료의 평균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자료의 평균은 누구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받냐면은 누구죠? 특이값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은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거예요. 근데 자리로 줄을 세우면 줄 세운 자리의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제 딱 중간에 있겠죠. 그래서 줄 세운 자리의 위치는 딱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일 많은 거는 누구냐면 봉우리가 제일 볼록한 것이 제일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빈값이 제일 이렇게 오른쪽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양의 외도를 생각을 해보죠. 외도라는 거 원래 꼬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외도를 갖는다는 건 오른쪽으로 꼬리를 길게 갖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평균을 생각을 해봅시다. 평균은 지금 누구죠?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극단값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평균은 여기 이렇게 존재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앙값은 원래 중앙값은 중간에 있는 값이니까 중앙값은 또 중간에 이렇게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최빈값을 생각을 해보면 최빈값은 어디 있냐면 제일 봉우리가 볼록한 부분에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최빈값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겠죠. 즉 음의 외도를 치면 네거티브 스큐니스가 있는 애들의 경우에는 평균이 제일 작은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중앙값이 중간에 있고 최빈값이 제일 큰 쪽에 있을 거예요. 근데 양의 외도를 치면은 양의 외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최빈값이 제일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중앙값이 제일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평균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런 분포를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위치 척도와 외도와는 이렇게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장에서 미처 우리가 왜 박스 플랫을 그리는 거를 다 못 배웠냐면은 4분위 수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이제 4분위 수는 뭐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죠. 자, 이렇게 최소값이 있고 최대값이 있을 때 1, 4분위 수 퍼스트 쿼타일은 25% 위치, 그 다음에 2, 4분위 수 세컨드 쿼타일은 50% 선인데 그럼 50%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중앙값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중앙값. 그 다음에 3, 4분위 수는 뭐냐면은 서드 쿼타일인데 75% 선에 있는 것이 3, 4분위수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1, 4분위수라는 것은 어떻게 생긴 것이냐면은 다음과 같이 생긴 거겠죠. x인데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x인데 데이터인데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25%는 100분의 25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n 더하기 1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 4분의 n 더하기 1번째 자료인 거죠. 근데 중앙값이라는 거는 x라는 자료인데 어떤 x라는 자료냐면은
n 더하기 1이 50% 그러니까는 100분의 50, 즉 2분의 1 이렇게 있는 자료잖아요. 그다음에 서드 쿼타일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x가 이제 n 더하기 1이 얼마나 있냐면 100분의 75, 즉 4분의 3 이렇게 있는 애들인 거잖아요. 즉 4분의 3 n 더하기 1번째 자료, 이것이 서드 쿼타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사분위수가 나타내는 특징은 이제 자료를 전체적으로 25%씩 이렇게 분할을 하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여기 이제 결석 요 자료는 그냥 보고 여기 아까 다뤘던 결석일수를 한번 보면 2, 8, 3, 5, 6, 9, 4, 1 이런 식으로 결석을 했어요. 평균을 계산하면은 다 더해가지고 이제 8로 나눠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퍼스트 쿼타일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제 퍼스트 쿼타일은 4분의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가 8개니까 8 더하기 1 그러니까 원래는 8 더하기 1 곱하기 100분의 25 즉 4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자리가 어떻게 생긴 자료냐면은 2.25 잖아요. 근데 데이터가 2.25인 게 아니고 2.25번째 자료라는 거죠. 2.25번째. 그러면은 지금 이 얘를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을 하자면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좀 크게 쓰면 1, 2, 3, 4, 5, 6, 8, 9 이렇게 생겼는데 2.25번째가 어디냐면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을 이제 0.25로 내분하는 점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은 2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2.25번째 자료니까 0.25로 내분을 하죠. 누구를? 3하고 2 사이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2.25라는 숫자가 얘는 자리야, 자리.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고 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2.25번째 자리의 숫자도 2.25이더라. 그래서 이게 first quartile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세컨드 쿼타일에 대해서 보죠. 세컨드 쿼타일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앙값이잖아요. 이제 중앙값은 지금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제 반으로 쪼개는 거니까 지금 데이터는 8개 있으니까 더하기 1에 100분의 50, 즉 2분의 1로 나눠주면은 지금 얘가 4.5번째거든요. 4.5라는 데이터가 아니라. 근데 이 4.5번째를 찾아보면 하나, 둘, 셋, 넷 4.5번째 데이터도 4.5라는 숫자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4.5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계산했냐면 4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4와 5 사이를 0.5로 내분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4.5인데 4.5는 얘는 숫자예요. 근데 우리가 자료를 4.5를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위치로 따지면 그러니까 first quartile, second quartile, third quartile은 편집을 할 줄 몰라서 끊을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조교수님한테 편집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미안하잖아. 그래서 어쨌든 이 쿼타일들은 위치를 나타내는 거고 그 위치에 그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있다면 그런 숫자라는 거죠. 그러면 Q3를 한번 찾아봅시다. 근데 Q3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8 더하기 1을 100분의 75로 나눠줘야 되니까 4분의 3으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4분의 3으로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6.75가 나오는데 6.75는 숫자가 아니고 이게 6.75번째라니까. 6.75번째를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하고 6과 8 사이에 6과 8을 0.75로 내분하는 숫자가 있다면 그것이 서드 쿼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시작은 6에서부터 해. 그런데 이거를 8과 6 사이를 얼마나 0.75로 내분을 해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7.5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디를 봐도 우리 7.5라는 데이터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게 자리를 나타내는 거니까 우리가 서드 쿼타일 자리에 데이터가 있다면 7.5라는 데이터가 서드 쿼타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 수업을 하고요. 사실은 박스 플랫을 새로 그리는 법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나중에 그걸 IQR을 다 배우고 나서 박스 플랫을 다시 한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